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력 전문 삼식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4월 13일 월요일 기준으로 휴전이 불발되면서 또다시 전쟁 위기에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도 세력들이 급등 상한가를 보내버리는 주식들이 있죠. 단기성으로 급등 상한가가 나올 주식들을 차트적인 관점과 모멘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 오늘 증시 하락했다가 다시 이 13일에 11시부터 이란 항구 봉쇄한다고 하니까 시가부터 급락을 했다가 미증시도 살짝 올리고 있는 추세지만, 다시 미장이 열리고 나서 11시 기점으로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하는가에 따라서 오늘의 미증시 동향이 달라질 수 있겠죠. 5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고가 115달러를 앞두고 100달러 초반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변동성 구간들, 코스피가 다시 하락할 수는 있지 않을까?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다시 전쟁이 본격화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 소식에도 급등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엔비디아 젠슨항의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의 병목 현상을 처리하는 것은 고대폭 메모리가 아니라 광통신이 될 것이다 발언 때문에 국내 광통신 5G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엔비디아 수혜 받고 연일 상한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삼식이가 우리 4월달에 또 3월달 전쟁이 시작이 되고 나서 이게 또 4월달 1차적인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끝났습니다. 2차적인 협상이 있을 때까지의 대안으로 세력들은 이 변동성 장세 때 그동안 부각받지 못하고 많이 밀렸었던 광 반도체 주로 순환매 장세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주식 중에 좀 단기성으로 그날그날의 급등 가능성이 높은 베스트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효율 향상으로 광통신주들이 급부상하면서 오늘도 10개 넘는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갔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상한가 전체로 보고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넷, 그 다음에 서울전자통신, RN2테크놀로지, 자, 제가 긋는 주식들이 다 광통신주로 상한가를 간 겁니다. 비스엠전자, 이현상 같고 이렇게 또 밑쪽으로 정말 많은 주식들이 광통신주들이 10개 이상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시세가 내일도 나올 수 있다.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기존 주도주들이 전쟁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구간, 세력의 돈과 개인 투자자들의 돈, 수급들이 올라가고 있는 광통신주들에 몰려들어서 급등 이상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중장기로 보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하루 이틀 수익 내는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이번 전쟁 하락하는 주식들 많을 텐데 일부 종목으로 수익 챙겨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삼식이가 그동안 DS경제 탑 채널에서 세력이 선택한 기회 주식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원전 SMR, 또 휴전 증시 전망, 또 엔비디아, 삼성의 6G, 광통신 기업들도 이렇게 반도체 영상과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영상을 가져왔었는데요. 삼식이가 오늘 급등 상한가가 나올 광 반도체 어떠한 세력주들이 있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전에 그동안 삼식이가 말씀드렸던 광 반도체 주식들 급등 이력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빼놓을 수 없는 주식이죠. 우리 대한광통신 4,765원에 처음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로 이렇게 추세가 한번 그때 이후로 추세가 밑쪽으로 이어지고 지지라인대가 형성이 되면서 삼각수렴의 돌파 구간인 자리가 7,000원대였어요. 이 라인대 삼식이는 돌파한다 7,000원 구간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네, 7,000원부터 21,300원까지 신고가를 뚫고 날아가 버렸죠. 미국 기업, 광섬유 기업 인수하다 보니까 세력이 달라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부방에서도, 슈퍼개미 공부방에서도 대한광통신은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7,000원 부근 돌파하니까 딱 3월 말에 추천드려서 급등을 했죠. 벌써 3배 수준에 육박하는 시세가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시간의 거래도 보니까 이거 2만원을 지켜줬습니다. 경고 달고도. 그래서 대한광통신 이제 미국 기업 인수하니까 위험 달고서 슈팅 주려고 내일도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들이 높은 구간입니다. 첫 번째, 대한광통신 미국 AI 통신 케이블 시장에 진출하면서 추가 시세가 예상이 되고요. 그러한 종목군들은 우리 공부방에서 다 밑에서 공략을 해드렸었죠. 대한광통신 말고도 우리 공부방에서 보시면 오늘 상한가 간 주식 중에 우리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급등했다가 눌림목 딛고서 지지 구간대 형성하고서 전고점까지 뚫어줬다는 것은 위험 달고도
추가 시세 더 위쪽으로 펼쳐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러한 주식도 여러분들께서 1,600원에만 공략하셨더라도 3월달 자, 이거 1,600원 어디겠어요? 예, 첫 상한가 부근들 그쵸? 딱 공략했으면 그냥 말 그대로 6연상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식도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주식들이 오늘 뭐 상한가 간 주식들이 많은데요. 라이콤도 급등을 했고 그쵸? 라이콤도 3,280원부터 급등을 해버렸죠. 타점은 정확히 밑에 부분들 3,000원부터 7,000원까지 오늘 뭐 상한가 가는 주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모방에 들어오셔서 광통신 기업들만 밑에서 담아갔더라면 자, 이번 전쟁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들 뭐 8,000원부터 2배 뭐 기본적으로 광통신 기업들이 바닥부터 2배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들 공략해서 수익 볼 수 있으셨겠죠. 공략하신 분들 축하드리도록 하겠고 자, 내일 급등할 광전자, 광통신 기업들도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실 분들께서는 자, 아침 수급이 들어왔을 때 딱하니 상한가가 유력한 그 기업들을 우리 100% 무료 공모방에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더 이상 늦지 마시고요. 새로운 전쟁 때문에 힘든 구간 새로운 소식들 받아보시면서 삼식이랑 같이 2020년 대박 터트리실 분들 삼식의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번호로 보내주시고 입장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댓글 링크에 입장 1초 가능한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제가 우리 TMC도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신고가를 뚫고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신규 상장주 중에 급등하는 주식들이 많죠. 제가 요 주식을 밑바닥 수급들 들어왔을 때 그쵸? 요 구간이었죠. 요 구간이었네요. 요 구간 때 말씀드렸더니 시원한 급등이 나와주었고 오늘도 신고가로 돌파 시세가 나와주었습니다. 내일 정말 유력하게 상한가 급등이 예상되는 주식들이 있죠. 뭐 광전자 자, 이게 보시면은 분봉상 제일 1분봉상으로 보시면 9시 11분에 상한가를 말았어요. 광전자가 정말 빠르게 상한가를 간 만큼 내일도 단기적으로 아침부터 슈팅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경고 달고서 광전자가 하루 더 상승을 해준다면 요 위쪽에서 거래 정지를 또 당합니다. 위험 종목이 돼버리죠. 슈팅 주고서 거래 정지 하루 그 다음에 다음 시세까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이렇게 거래 정지를 한번 당하고 나서는 슈팅을 이틀 주고서 2일 급등하고 나서 추가 거래 정지를 당하는 경우들이 작전주에서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시세를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시면 내일도 좋겠고요. 제가 또 고점 뚫어주고서 시세가 다음에 상한가가 나왔을 때 이때 아니겠어요? 이때 5,000원대 여러분들께 광전자 대장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광전자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다 하니 벌써 그때부터 3연상을 갔습니다. 늦게 들어갔어도 광전자로 수익 볼 수 있으셨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동안 광통신 기업들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노인스트루먼트 시총이 1,000억밖에 되지 않는데 밑바닥 500원부터 급등을 했죠. 어떻습니까? 거의 뭐 정지 하루 당하고 나서 급등을 한 만큼 내일 거래 정지를 당합니다. 이쪽 구간에서 거래 정지 당하고 돌아오는 수요일에 상한가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수요일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상한가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만큼 이노인스트루먼트는 수요일에 공략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때 작전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노인스트루먼트 CS도 작전주다 말씀드렸었고 광전자도 그때 급등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광전자도 이때 3연상 나왔을 2연상 나왔을 때도 말씀드리고 3연상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더니 뭐 거래 정지까지 가지 않았겠어요. 기본적으로 한 방은 상한가 한두 방은 먹을 수 있었던 대장주였다. 그리고 제가 옵티시스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보시죠. 이때 2만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자, 광전자로 갔었던 옵티시스가 2만 선까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네, 2만 선까지 움직였어요. 자, 이거 주봉상에서 화면이니까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매물대 부분들이 실제로 차트 안에서 보면은 이쪽 부분이었습니다. 그쵸? 2만선 이 라인들까지 왔다는 것은 밑에 매물권들 다 받아내고서 슈팅 구간들을 위쪽으로 추가적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삼식에 말씀드린 대로 옵티시스가 저번 16,000원에서 말씀드렸던 가격대였죠.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삼식아 그때 말씀드렸던 주식들이 상한가가 많이 가서 여러분들께 다시 그때 말씀드렸던 주식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이 내일 급등 가능성이 높은 광반도체 주식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과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과거 영상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옵티시스 그쵸? 그 다음에 이노인스트루먼트 막 시총이 100억 원대 주식들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CS 카티스까지. 그래서 보시면 자 일단 이노인스트루먼트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과거 뭐 우리로 같이 움직여요. 작전 이게 작전이죠. 시총이 800억밖에 안 됩니다. 상한가도 나오겠지만 이게 급락할 때는 분명히 하한가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 무리 없는 금액으로
이것도 그냥 소액으로 하실 분들은 들어가셔도 좋겠고, 이노 인스트루먼트 또 CS 같은 기업들이 급등을 하지만 과거에도 보시면 이렇게 급락을 하잖아요. 급락한 폭이 30%가 넘어갑니다. 작전이고, 소형주 말고, 자, 이미 오른 주식 말고 좀 공략해볼 만한 주식 뭐니 물어보신다면 삼식이는, 자, 그래도 시총이 조금 4천억대인 광전자가, 자, 이게 거래 한 번 더 상승을 하게 되면은 거래 정지 공시가 나올 겁니다. 바로 쉬어간다는. 그래서 추가 시세를 한번 더 줄 경우가 높기 때문에 시총이 높은 광전자를 공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 나왔었고, 그리고 오늘 새롭게 상한가를 간 주식이 있습니다. 옵티시스, 광기술. 그때 메타버스로 갔었던 이력이 있는데, 이 매물권들 이쪽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만원 라인들 이상으로 슈팅 구간들이 매직 끝내고 보여주려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옵티시스랑 또 이 주식을 또 눈여겨보셔야 돼요. 카티스라는 주식이 있는데, 항상 주식에 급락하는 시기 때 힌트를 만듭니다. 이쪽 갭 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놈의 카티스가 이노 인스트루먼트처럼 연상도 갈 수 있습니다. 시총도 440억이고 첫 상한가예요. 첫 상한가이기 때문에 추가 슈팅해서 1,000원 위쪽으로 올라갈, 여러분들께서 뭐 2연상 3연상 나오면 참 좋겠으나 올라갈 때마다 비중 좀 줄여 놓으면서 수익을 챙겨가시는 종목으로, 소형주지만 첫 상한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률들이 높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구간들로 삼층이는 이쪽 갭 라인들 한번 채워준다고 보고 있어요. 1,200원 위쪽이죠. 1,200원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주는 구간이 나와줄 것으로, 갭 라인들을 메꿔줄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카티스부터 보도록 할까요? 옵티시스는 급등을 했고 카티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쪽 그때 첫 상한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눌렸다가 바로 이틀 동안 급등을 또다시 해줬어요. 그래서 800원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시가 결국에 돌아가지 않겠어요. 1200원 이상 1400원까지 열려있고, 내일도 급등이 유력하지 않겠습니까? 장중에 카티스 종목 삼시가 정확하게 맞춰드렸죠. 결국 그때 말씀드렸던 이쪽 갭 라인들이 1200원 이상부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 시세가 이쪽 위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또 오늘 광전자랑 같이 빠르게 시세가 나왔고, 옵티시스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시세가 계속 분출되고 있어요. 단기 5회선 라인들이 이탈된다면 청산을 해야겠지만 아직도 급등 한번 하고 나서 3거래 조정하고서 급등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 시간에가 급등을 했죠. 요런 라인에서 또 추가 슈팅 주면서 기다렸다가 급등을 할 가능성들이 매우 높습니다. 3거래일 동안 또 2거래일 동안 조정하다가 추가 슈팅을 주는 패턴들을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광반도체 주식들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결국 엔비디아 수혜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지금 시장에서 광전자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로가 이렇게 연상을 가고 나서 쉬어가는 구간대, 이때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고 있다. 광전자로 이 4월 초 광전자가 얼마나 달갔습니까? 우리로 쉬어갈 때 광전자가 순환매로 대장을 달았기 때문에, 그쵸? 거래 정지 한 번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슈팅을 내일도 주고 거래 정지 이후에 마지막 슈팅을 줄 가능성들이 높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급등이 유력한 주식은 당연히 대장이니까 광전자가 될 수 있겠죠. 대장은 대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시가 베팅을 해야 된다면, 그래도 대장이 무너지면 모든 섹터가 끝나는 겁니다. 대장은 광전자다. 그래서 추가 거래 정지까지 급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오늘 드리겠고요. 광전자 거래 정지까지, 또 내일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 수 있겠죠. 자, 빨리빨리 종목이 많다 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총이 500억짜리예요. 500억짜리 이쪽 양자 암호 통신 보안 솔루션으로 광통신 보안 기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갭 라인들 충분히 상한가를 한번 더 급등이 가능한 차트적인 관점에서 갭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까지 가서 뭐 추가 슈팅 나오면 우리 이쪽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자. 괜히 위쪽에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위쪽에서는 비중을 줄여야 되는 구간이고요. 갭 라인들 먹어주고 슈팅 나오면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넷이 보세요. 오늘 우리로가 어떻게 갔습니까? 급등이 한번 하고 나서 눌렸던 주식들이 있어요. 눌려서 저점 위쪽으로 끌어올리니까 전고점까지 상한가를 보냈다는 것은 이 위험 종목 달고도 슈팅 구간들을 보내주려는 세력들의 계획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의 시세를 보자면 우리로가 위험 경고 딱지를 받은 대장이다. 위험 종목 받은 주식들이
이것을 오늘 시세를 보면은 위험 딱지 달고 있는 주식이 있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자면 뭐 이노 인스트루먼트, 우리로, 한국첨단소재, 기가레인, 뭐 CS가 경고 달고서 급등하려고 하고 있지만 보세요. 이렇게 급등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뭐 이쪽 위험 딱지 갖고 있는 주식들 한번 보자면 이노 인스트루먼트, 자, 광 케이블에 붙이는 광 융착 접속기를 기술을 갖고 있대요. 이렇게 많이 올라서 이노 인스트루먼트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죠? 자, 올라간 주식이 더 올라간다고, 그죠? 거래 정지를 한번 달았죠. 아까 내일은 거래 정지를 당할 겁니다. 이게 슈팅이 또 나오지 않겠어요? 슈팅이 나와준다면 더 올라가네 하고서 급등 시세가 이어질 수 있다. 시총이 왜냐? 1000억이기 때문에 1300억밖에 하지 않고, 오늘 위험 딱지 달고 있는 우리로가, 그죠? 위험 딱지 우리로가 급등해서 신고가에서 뭐 이러한 급등했다가 이러한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삼식에는 이렇게 눌린 구간들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어져야 다음 급등이 나온다고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괜히 위쪽에 또 상한가 갈 것이다, 급등 할 때 담아하기보다는 눌렸을 때 타점, 상한가 가면 어쩔 수 없죠. 급등했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은 줄여놓자. 한국 첨단 소재, 자, 우리로가 급등을 하니까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그동안 조정을 해준 주식들이 있어요. 위험 달고서. 이러한 기업들이 그럼 순환매 방식으로 또 5,050원을 돌파하는 시세가 같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순환매를 공략을 해야 되고, 급등을 하면은 어느 정도 비중은 줄여 놓으셔야겠죠. 항상 종가 기준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 삼성전자와 5G 협력하는 기업들 다 정지가 한번 나오고 나서 추가 정지 나왔는데 지지부진하지만 보통 이런 주식들이 음봉 보여주고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장대 양봉을 하나 보여주고 나서 위쪽에서 내리막길 걷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추가 시세를 위해 기가레인이 준비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추가 시세가 이 위험 종목군들 위주로 나올 것이고, 자, 위험 종목이 싫다. 최근에 FR텍이 어떻게 갔습니까? 시총이 500억대예요. 월봉상 아직 고점까지 9,000원까지 남아있고 매물대들이 7,000원대입니다. 이게 이 현상을 갔기 때문에 매물권들 위쪽으로 시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자, FR텍이 5G 쪽 광중계기를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자, 이거 고점을 뚫고서 추가 시세가 예상이 됩니다. 주봉사 매물권들 보시면 밑에 매물들을 과거에 지지해줬던 부분들이 있죠. 이런 하단 라인들을 뚫어주고서 상한가를 말았다는 것은 최상단 부분들까지 슈팅 구간들이 열려있다 볼 수 있겠죠. 네, 매물을 흡수하고서 슈팅이 최고점 7,000원 이상으로도 가격대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FR텍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 웨이브 일렉트로닉스도 밑에 매물권을 다 먹고서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최고점 매물대까지 추가 시세를 줄 수 있다는 점, 만원부터 13,000원까지 섹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움직여요. 뭐 네이블도 3연상을 갔죠. 이 주식이 월봉사 최고점이 16,300원인데 시총이 1000억이 됐습니다. 3연상을 가서 추가 슈팅이 시가부터 펼쳐질 가능성들이 높은데, 이 주식은 조금 유의를 하자. 유동 주식수가 네이블이 19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적은 물량으로 뭐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최근 케이블 2021년도 캐나다 통신사업자양 무선통신망 운영도 했었고 5G 장비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블이 점상 가면서 오늘도 뭐 상한가 갔다가 17% 밑꼬리가 달리는 봉이 나왔으니까 이쪽에서 또 급등, 그만큼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죠. 유동 주식수가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오늘 광전자가 급등을 했고 우리로가 추세를 돌려서 고점을 뚫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고나 위험 종목 중에 다음 타자가 누굴까 봤을 때, 네, 바로 빛과 전자라는 것이죠. 항상 광전자도 그렇고 거래 정지를 달했을 때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다음날 어떻게 됐었나요? 광전자를 잠깐 보시자면 거래 정지 당하고 급등했었어요. 다른 주식도 볼까요? 안 간 주식도 있지만 한국 첨단 소재였죠. 거래 정지 당하고 뭐 시가 눌렸다가도 다시 저가 다지고 급등해 주려고 보여주고 있는 추세고, 이 기가레인 한번 보시죠. 기가레인 거래 정지를 당했던 기업들, 거래 정지 당하고 슈팅을 연속적으로 펼쳐줍니다. 그래도 수익볼 구간들을 주죠. 이노 인스트루먼트는 거래 정지 당하고 2연속 상한가, 거래 정지 당하고 급등, 그쵸? 이런 식으로 패턴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래 정지 당하고 다음날 추가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다. 최소 어디겠습니까?
이 5,450원을 뚫어주는 시세가 장 초반부터 광전자랑 빛과전자를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전자, 내일 시장에서는 좀 세력주로 광전자 또 빛과전자 이러한 주식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미 밑바닥 2,000선부터 거의 3,000선이네요. 3,000선부터 7배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통 바닥에서 낮게 잡으면 5배에서 10배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5일선 라인들의 급등이 과거에도 3거래 연속 이어지면서 좀 눌림목 구간들이 있었죠. 우리 대한광통시도 급등을 한다면 이제 경고에서 위험 종목이 됩니다. 위험 종목이 되면 조금 유의를 하셔야겠죠. 5일선 라인들도 항상 지지를 해주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좀 낮습니다. 5일선 라인들이 급등을 해준다면은 좀 누르는 과정들 거치고 그 다음 타점을 공략을 하실 필요성이 있겠죠. 대한광통신 추가 과거 3거래일 동안 상승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과거 4거래일 연속, 지금 구간도 4거래일 보통 연속으로 상승하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추가 시세가 추가적으로 펼쳐질 가능성들이 높다. 보통 3거래일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한광통신도 위험 종목을 달 가능성들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신규 상장주 중에 TMC 같은 경우에 뭐 바로 장 초반부터 급등을 했으니까 내일 아침부터 시세를 보여줄 수 있겠죠. 뭐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는 주식이고, 바로 이틀 전에 신고가를 뚫어줬습니다. 솔리드는 보시면 보통 급등하고 나서 눌림목 구간들을 길게 가졌어요. 그렇죠? 눌림목 구간들 갖고 가니까, 자, 우리 솔리드를 뭐 다 바로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라인들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뭐 이틀 3일 이어지면서 슈팅 구간들이 같이 나와줄 수 있겠죠. 이러한 좀 눌렸을 때, 지금보다 눌렸을 때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네트워크 중계기 4세대 통신 인프라 과정에서 관련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다 적어놨죠. 그리고 오늘 코이버라는 주식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우리 6,000원대에도 공략을 해드렸던 주식이었죠. 벌써 2배가 움직였는데, 자, 과거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5일선 단기 포지션 이틀 조정하고 나서 급등이 나왔으니까 요 주식도 하루나 이틀 조정하고 슈팅 구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에도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러한 구간을 딛고 급등하는 구간들 패턴 노리셔서 광전송 장비 기업으로서 국내 통신 3사에 광전송 장비를 공급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업은 하락했을 때 음봉에 담아놨다가 갑자기 20% 급등한다, 그러면 가볍게 수익 낼 수 있는 주식이 될 수 있겠죠. 자, 우리 코이버는 한번 추가 급등 가능성이 높은 게 왜 그러냐면 월봉상 이 최고가입니다. 최고가에서 좀 조정 보이다가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죠. 코이버 꼭 공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광통신 기업들만 제가 시간의 거래로 보고 있었는데, 보시면 눌렸을 때 담아가라는 코이버가 있죠. 2% 정도 밀렸고, 그리고 요 옵티시스 QSI가 전송 기술을 갖고 있어요. 대한광통신도 2% 올랐고, 그래서 시간에 살짝 오른 기업들 2%에서 4% 오른 주식들이 이 광전자랑 비센전자, 카티스 같은 기업들이 막 연상을 갈 때 장초반부터 강세를 그릴 수 있죠. 이 주식도 10% 위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QSI랑 옵티시스도 시간으로 살짝 올랐기 때문에 같이 공략해봐도 좋다는 것이죠. 자, 옵티시스도 솔직히 말씀드렸던 2만원까지 올라와서 시간에가 급등했다는 것은 매물권들 물량 잡아먹고서 다음 매물은 어디겠어요? 최고점 라인들. 이 메타버스 전송 기술로 34,000원까지 갔었는데 저점 매수하고서 바닥 끌어올려서 슈팅이 나오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2만원 지지를 해줬으니까, 시간에까지 올랐으니까 못해도 25,000원 위쪽으로 또 시세를 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셔도 좋은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로 갔을 때 정말 강했던 주식이에요. 뭐 코세스도 있고 옵티시스도 있는데, 코세스도 오늘 움직이더라고요. 과거 메타버스로 갔었던 이력이 있는 주식이었는데 코세스랑 오늘 옵티시스가 강했다. 같은 수혜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QSI도 매물 봐봐요. 상한가가 나오고 눌렸습니다. 그렇죠? 일부러 주가 급락, 그리고 천천히 말아 올리면서 이 매물권들 물량을 딱 받아 먹었을 때, 자, 이게 시간에까지 떴단 말이죠. 플러스 4%.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봉을 형성하면서 돌파봉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조정을 하다가 이틀 조정하다가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돌파봉이 유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QSI 같이 옵티시스랑 QSI 같은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주식으로, QSI도 급등을 한다면 과거
28,000원까지 밑바닥 매물대 다 먹고 슈팅 주는 구간들 아니겠어요? 밑에서 고점 찍고 밑까지 빠졌다가 최근 저점 잡고서 올라온 주식들이 추가 상한가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로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고점을 뚫어주는 상승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추가 시세가 줄 때 같이 가는 패턴으로 우리넷이 있겠죠. 좀 우리로보다는 좀 늦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자, 이렇게 뭐 급등했다가도 다시 빠지는 봉들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유의를 하시기 바라겠고, 우리넷은 이 광전송 장비 연구개발 제조하는 업체고요. 뭐 조정했다가도 눌림목 딛고서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구사할 수 있으니까 내일 당장 급등했을 때는 좀 유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식이랑 뭐 정말 많은 주식들이 있잖아요. 움직이는 주식들. 도대체 내일은 어떤 주식들을 엔비디아, 광통신, 수혜주로 공략을 해야 될까? 삼식아 딱 3개만 꼽아줘.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일단 삼식이는 1순위로 광전자를 공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 정지를 2번 당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확률이 매우 높다. 10% 이상에서 시작을 해도 바로 뭐 급등할 가능성들이 크겠고, 줄 때 항상 또 수익이 나면 어느 정도 줄 때 수익을 청산하시기 바라겠고, 광전자 다음으로 삼식이는 빛과 전자를 보고 있습니다. 같은 뭐 거래 정지 다음에 급등하는 패턴들이 강했기 때문에 광전자랑 빛과 전자를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총이 낮은 카티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갭 라인들이 있죠. 내일도 대거 상승 시세가 나올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딱 세 종목만 꼭 꼽아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죠. 그리고 빛과 전자가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죠. 이 빛과 전자는 광신호와 전기신호를 고속 정밀 변환하는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송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추가 슈팅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노는 오늘 거래 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다음 타자로 수요일 시가로 공략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그래도 시가부터 급등하는 위험단 주식들이 있을 거고, 시간으로 뭐가 움직였습니까? 옵티시스가 움직였죠. 옵티시스가 4% 움직였는데 이렇게 시가부터 꼬리를 달고서 슈팅 구간들을 준다 생각해보세요. 막판까지 20% 이상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요 옵티시스 같은 기업들 20% 이상 세계 최초로 디지털 광 링크를 개발했고 신호 손실 없이 장거리 영상 전송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옵티시스. 이러한 시가부터 급등할 수 있는 기업들이 딱 고점 뚫어주는 시가 이후에 눌림목 가지고 바로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옵티시스랑 QSI를 광전자랑 빛과전자랑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식이랑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는 국내 광통신, 통신장비, 광전자 기업들의 오늘 관점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베스트 종목군들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 오늘 밤 미국에서 해상 봉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갑자기 지상군 투입하면은 기존 주도주들이 같이 하락하는 장세가 나오면서 수급이 몰린 광전자 기업들이 또 올라가는 현상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공부방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해 나가야 될까? 지금 시점에서는 광통신 기업들이 잘 가지만 이제 또 전쟁이 끝나면 건설주들 기점으로 반도체주들 또 원전주들이 또 저점 매수를 하셔야겠죠. 하락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될 주식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광통신 기업들 강세니까 공략하셔서 수익 보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셨으면 전쟁이 끝나길 기다리면서 우리는 지금 광전자 세력들 수익 주는 종목으로 수익 보고서 나머지 반도체, 원전, 조선, 건설까지 조금 다음 타점을 공략해 봐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현금 비중을 올려놓자. 항상 기회는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동안 걱정 많으셨을 텐데 또 저점이 포착이 된다면 삼식이가 주도주 안에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기업들, 기회의 주식들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자, 항상 건강하세요. 삼식이랑 함께 하실 분들은 이번 전쟁 위기 딱 이겨내고 대박 터뜨리실 겁니다. 32번으로 숫자 7번 문자 보내주시고 공방 입장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